안녕하십니까. 열흘 강의 자바 프로그래밍의 저자 김승현입니다. 이번에는 파트 1 자바 기초 프로그래밍의 라운드 4 자바 기본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목차를 보시면 우선 이번 파트에서는 시스템 클래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고요. API를 통해서요. 그리고 나서 기본 출력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앞서서 기본 출력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셨지만 그것 이외에도 자바의 기본 출력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기본 출력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후에 배우시는 입력도 마찬가지지만 입력과 출력 시에 자바에서는 안정성을 위해서 예외라는 것을 처리해 둡니다. 이 예외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예외 처리를 왜 하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두 번째 단원에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에서는 키보드를 통해서 이게 기본 입력입니다. 키보드 이외에는 파일로부터의 입력이라든지 프린트부터의 입력 혹은 이러한 제가 지금 음성을 녹음하고 있는 이러한 마이크로부터의 입력 등등등 자바는 거의 비슷한 방식에 의해서 입력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하는 키보드를 통한 기본 입력 처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인 자바의 I/O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보시면 16라운드의 자바의 기본 입출력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파일에 대한 입출력을 위주로 다룰 테고요. 여기에서는 콘솔과 키보드 사이에서의 입출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럼 첫 번째로 시스템 클래스와 기본 출력 처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시스템이라는 클래스의 멤버 필드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일단 API를 먼저 띄워보도록 하죠. 여러분들께서 자바를 설치하신 myjava라는 폴더 쪽에 보시면 JDK 1.5의 DOCS라는 폴더에 이미 API를 설치해 둔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index.html을 실행을 시키시고요. 다큐멘테이션 API는 새로운 클래스나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 클래스가 있을 때 항상 실행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API를 자주자주 반복적으로 확인해 보는 그러한 습관 들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시스템이라는 클래스는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냐면 패키지 영역으로 따져봤을 때는 java.lang이라는 패키지에 들어있고요. java.lang의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클래스라는 영역으로 시스템이라는 것이 들어있을 겁니다. 시스템 클래스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java.lang의 클래스 시스템은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았다라는 상속관계 보이실 거고요. 파이널 클래스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원형들도 보이실 텐데 이러한 부분들은 클래스를 실질적으로 배워보셔야지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우선 이쪽 아래쪽에 있는 메소드들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거고요. 여기에 보이는 요 세 가지 필드 서머리 부분을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필드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클래스 속에 포함될 수 있는 멤버가 필드라는 멤버와 컨스트럭트라는 멤버 다음에 메소드라는 멤버 다음에 이너 클래스라는 멤버 이렇게 네 가지가 포함될 수 있다고 했었죠. 멤버 개념 설명할 때요. 자, 그런데 필드 서머리라는 것은 변수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그러한 변수가 세 가지가 존재한다 라는 것이고요. 그 첫 번째가 ERR, 두 번째가 in, 그리고 세 번째가 out이라는 이러한 필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한번 코딩을 해보신 내용 중에는 system.out.println 이러한 식으로 코딩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 이 out이라는 것이 바로 기본 스탠다드 아웃풋 스트림이다. 출력 스트림이다. 라는 겁니다. 위에 있는 ERR도 역시 out과 똑같은데요. 이거는 구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out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출력, ERR이라는 것은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기 위한 방법.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잠시 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in이라는 것은 요 뒤에 배우시게 되는 입력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input 스트립에 대한 스탠다드 기본 입력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필드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이용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은 예제를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라운드 4이기 때문에 네 번째 프로젝트를 생성을 시키고요. 데이 004 자, 네 번째 프로젝트에서 첫 번째 예제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죠? exam 언더바 01이라는 클래스 생성을 시켜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로 public static void main
해주시고 우선 첫 번째 system.err부터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ystem.err.println 뭐 println과 같은 이러한 메소드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error 출력 스트림 뭐 이러한 식으로 글자 하나 적어두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값을 입력받는다 그랬죠? in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in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러한 글자를 하나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글자가 뭔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어차피 입력 스트림을 배우시게 될 테니까 그때 가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캐릭터 인티저로 할까요? 인티저 x는 system.in.read 조금 황당하실 겁니다. 이러한 형태를 처음 보실 테니까요. 일단 놔두시고 system.out.println cast 기본 출력 스트림 자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ERR을 사용했을 때와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out을 사용했을 때는 둘 다 출력 요소고요. 여기 in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을 때는 입력입니다. 입력을 받았으면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쪽에 보시면 인티저라는 자료형 우리 자료형 배우셨습니다. 3라운드에서요. 그래서 자료형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변수명을 하나 주고 여기에 입력을 받겠다라는 식으로 적어두었네요. 입력 받았으면 한번 출력을 시켜볼까요? system.out.println x의 값은 x입니다. 라는 식으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얘를 실행시키게 되면 프로그램은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실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라인에 있는 에러 출력 스트림이라는 글자가 먼저 뜨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입력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러한 입력은 키보드로부터의 입력인데요. 가만히 기다려보시면 이 글자가 뜨고 나서 커서가 껌뻑껌뻑거리고 있을 겁니다. 그때 아무런 글자는 하나를 누르시고요. 키보드 상에서. 그리고 엔터키를 치시게 되면 그 값이 X에 입력이 될 겁니다. 입력된 X의 값은 여기에서 출력이 바로 되겠죠. 출력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본 출력 스트림이라는 글자가 나타나게 되겠네요. 화면에요.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죠. 자, 실행을 시켜보시면 첫 번째 에러 출력 스트림이라는 글자가 떴고요. 여기에 커서가 껌뻑껌뻑거리고 가만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A라는 문자, A가 ASCII 코드 65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A를 누르시게 되면 요것에 의해서 65라는 값이 입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X라는 값은 엔터키를 쳐보시게 되면 X는 65라고 해서 아래쪽에 입력받은 X의 값이 출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system.out.println에 의한 기본 출력 스트림이라는 글자까지 뜨게 될 겁니다. 이러한 식으로 ERR과 OUT은 전부 다 출력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여기에 있는 IN이라는 것은 바로 입력에 관련된 내용이다. 라는 정도만 일단 시스템 클래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색깔을 보시면 에러 출력 메시지하고 기본 출력 스트림하고는 색깔이 약간 틀리게 나오죠. 이건 이클립스만의 특징이기 때문에 도스 프롬프트에서 실행을 시켰을 때는 이러한 색깔 차이를 못 보실 겁니다. 이클립스에서만 에러 출력일 때는 빨간색, 그리고 입력일 때는 이러한 초록색, 그리고 기본 출력일 때는 검은색 이러한 형태를 이클립스 이 툴 자체가 그렇게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출력과 그 다음에 입력을 처리해 보도록 할 텐데 기본 출력이라는 것은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콘솔이라는 곳에 대한 출력입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 프린트 스트링 클래스라고 적어둔 게 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조금 전에 살펴보신 API에 보시면 ERR이나 OUT이라는 이러한 그 객체가 전부 다 무슨 타입으로 되어 있냐면 프린트 스트림이라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프린트 스트림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여기에 내용이 class in java.io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연히 java.io라는 패키지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뭐 물론 이것을 클릭해서 이동을 하셔도 되겠지만 그냥 찾아가 보도록 하죠. 옆에 보시면 java.io라는 패키지가 보이실 겁니다. java.io라는 패키지를 클릭해 보시면 프린트 스트림이라는 클래스를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프린트 스트림이라는 클래스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뭐 상속 관계 이런 건 나중에 살펴보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construct summary, field summary, 필드는 하나도 없군요. 다음에 construct summary, 다음에 method summary가 있는데 method summary에 우리 눈에 익은 메소드들이 보입니다. print라는 메소드라든지 혹은 print format 혹은 print line 이러한 식으로 메소드가 종류별로 다 있네요. 자, 이러한 메소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코딩을 하실 때 system.out 요까지 적고 나서 그 뒤에 무엇을 붙일 수 있었냐면 이러한 메소드를 붙일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out이나 ERR이 바로 프린트 스트림의 객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메소드를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항상 범위를 찾으실 때 잘 보세요. 시스템 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시스템이라는 java.lang에 있는
시스템이라는 클래스 속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아셨을 테고요. 뭐 위에 거든 아래쪽 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찾았다라고 가정하면 요것을 통해서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 앞에 이게 일반 원식 타입 자료형 다시 말하면 바이트, 인티저, 불리언 이러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자료형이 아니고 요렇게 첫 글자가 대문자인 건 클래스라 그랬죠. 클래스형이라면 얘를 통해서 또다시 사용할 수 있는 멤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을 클릭을 해서 다시 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멤버들이 눈에 띌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각각의 값들을 출력시켜 보거나 입력을 해볼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렇더라면 이렇게 out이나 err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가 뭐뭐 있을까라고 따져보면 첫 번째, write라는 계열의 메소드를 사용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print라는 계열의 메소드. 다음에 print line이라는 계열의 메소드. 마지막으로 print format이라는 형태의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린트 포맷이라는 형태의 메소드는 1.5 버전부터 C 언어를 사용하는 그 개발자를 위해서 C 언어를 사용했었던 개발자들을 위해서 C의 형식을 고스란히 빌려서 출력 서식의 방식으로 출력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C 언어를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이 프린트 포맷이 훨씬 더 유리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 자바 개발자들에게 있어서는 위에 있는 요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출력 스트림이 될 것이다. 출력 메소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메소드를 살펴볼 텐데요. 프린트 스트링 클래스에서 write 메소드 계열들을 일단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거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write라는 것은 아래쪽에 있는 이 두 가지가 바로 write 메소드고요. 첫 번째, 여기 상속관계, 이쪽 아래쪽이 전부 다 상속관계인데요. 이런 기본적인 write 메소드도 있습니다. 얘를 한번 클릭해 보시게 되면 바이트 배열도 그냥 출력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바이트 배열 그냥 쓰는 것보다 여기에 있는 바이트 배열 int 요거 쓰는 것이 더 유리하실 테니까 요걸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rite 두 가지를 처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놈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를 클릭해 보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이 나타날 텐데요. 자, 여기에 나타난 내용에서 바이트 배열을 어떻게 해서 출력을 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되어 있고 파라메터에 대한 설명들도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일반 인티저 타입을 출력할 수 있는 write 메소드에 대해서도 여기에 나타나 있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예제를 만드시고요. exam 언더바 02번. 자, 이 2번 예제에서 public static void main. 자, 하셔서 첫 번째로 출력입니다. 출력을 하는데 방금 전에 여기에 메소드를 보시게 되니까 write에 인티저를 출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ASCII 코드 값으로 출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A라는 문자를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 ASCII 코드 값에 해당하는 65를 출력을 시켜주시면 된다라는 뜻이죠. 해볼까요? system.out.write라고 하셔서 65라는 숫자를 적어서 출력을 시켜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갖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자, 실행을 시켰는데 실행이 끝났으면 여기 terminated라는 글자가 뜰 겁니다. 실행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화면상에 아무런 글자도 안 뜨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write라는 메소드의 특성상 화면에 출력을 시키는 버퍼를 플러시 시키는 여러분들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할 때는 항상 이 JVM은 메모리나 버퍼 속에 데이터를 담고 있습니다. 담고 있다가 어느 정도 메모리가 찼다 싶으면 화면에 출력을 시켜주는데요. 그렇게 화면으로 그 메모리상의 내용을 내보내는 작업을 플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러시 작업이 자동으로 되어 있지 않은 메소드 중에 하나가 write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배울 때 write 메소드를 배운 것이 아니라 print line이라는 메소드를 배웠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데이터를 내어보낼 수 있느냐? 라고 하면 system.out.flush라고 하는 이러한 메소드가 있어서 얘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매번 write라는 메소드를 쓸 때마다 플러시를 써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write가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것도 나중에 네트워크 입출력이나 파일 입출력에서는 아주 중요한 메소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불편해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아주 유용한 개념으로 쓰일 테니까 이러한 개념들 잘 알아두십시오. write 메소드에서는 플러시가 필수적이다라는 것 정도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죠. 자, 실행을 시켜보시면 이제는 65, ASCII 코드값 65에 해당하는 A라는 문자가 출력이 된다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자, 한 줄 개행시키겠습니다. system.out.println
system.out.println 일단 우리는 프린트라인 계열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냥 프린트라인을 통해서 한 줄 계행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라인 속에 이때까지 더블 쿼테이션 마크로 데이터를 적어 보셨죠? 근데 아무런 내용부터 적지 않으면 단지 그냥 한 줄만 계행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러한 메소드들은 다 그냥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초에서는 항상 뭔가를 시작할 때는 무조건 외우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write 메소드의 두 번째 메소드가 무엇이 있냐면 바이트 배열을 출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이트 배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직 배열 자체를 안 배우셨으니까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트 배열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보여드리기만 하고 나중에 이 바이트 배열이 그런 거였구나 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offset이라든지 length라는 것은 이 배열에서의 특정 위치 번째를 얘기하는 건데요. 역시 배열을 공부하셔야지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바이트 배열 by는 new 바이트 하셔서 자바라고 적어볼까요? 자, JA VA 라고 해서 자바라고 글자를 적고요. 이 바이트 배열을 system.out.write 하셔서 by를 출력하겠습니다. 0번째 위치라는 것은 이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0번째 위치에서부터 몇 개? 1개, 2개, 3개, 4개 해서 총 4개를 출력하십시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자바라는 글자가 화면상에 출력이 되게 되겠네요. 근데 신기하게도 조금 전에 인티저 아스키 코드 값을 출력할 때는 반드시 플러시를 시켜줬었어야 되는데 write 바이트 배열을 사용하시니까 자동으로 플러시가 되더라 라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오토 플러시의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플러시가 실행되는 거 그게 바로 오토 플러시입니다. 자, 그럼 출력을 해보셨으면 한 줄 계행시키고요. 이 바이트 배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건너뛰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네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 다음 프린트라는 메소드 계열이 있습니다. 자, 프린트 메소드 계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메소드 살펴보시면 프린트 라인이 있고 프린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린트에 보시면 여기에 각 자료형별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놨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자료형, 불리언이라든지 캐릭터라든지 그 다음에 플로트라든지 인티저라든지 롱이라든지 물론 이미 한번 출력을 해보셨지만 이러한 모든 자료형을 다 출력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뭐 한두 개만 출력을 시켜볼까요? system.out.println 하시고 나서 인티저 x는 100이다. 인티저를 출력하고 싶다? x 이렇게 출력을 하셔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출력을 프린트 라인이 아니라 프린트 하기로 했었죠. 자, 프린트 하셔서 출력을 시켜보시면 다음과 같이 100이라는 글자까지 함께 뜨게 될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여기에 system.out.print 하셔서 이번에는 또 하나 더 캐릭터 y는 b라는 문자를 하나 더 출력하겠다라고 해서 y를 출력해 보시면요. 공교롭게도 얘가 뜨는 위치가 바로 100 바로 옆에 뜰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한 줄이 계행이 안 되었죠. 그래서 하나를 출력하고 나서 한 줄을 이렇게 일일이 계행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한 줄 계행시켜서 y를 출력하겠다. 라는 식으로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매번 한 줄씩 계행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적는다라면 그만큼 손실이 있겠죠. 그래서 나타난 메소드가 바로 print line이라는 메소드입니다. print line요. print line은 무엇을 하기 위한 메소드냐면 역시 자료형별로 어떠한 데이터를 출력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가 출력되고 나서 한 줄이 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플로트 G라든지 더블 W라고 하면 자,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가 있을 때 하나를 찍고 여기에서는 일단 프린트를 썼으니까 한 줄 계행을 시켜주고요. 다음에 system.out.println 하셔갖고 G를 찍어보시고요. system.out.println 하셔서 W를 찍어보시게 되면 이 두 가지는 옆으로 나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거 한 줄 나오고 그 다음 요거 한 줄이 나타나는 형태가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한 줄씩 계행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프린트 라인과 프린트의 차이점은 글자를 찍고 한 줄을 계행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프린트 라인, ln이라는 요 글자다. 이러한 함수가 있더라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메소드로 프린트 포맷이라는 거 제가 1.5 버전부터 C 언어 개발자를 위해서 나타난 메소드라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프린트 포맷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서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서식은 크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때는 세 가지 서식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가 서식 네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C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재에서 이미 서식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두었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교재를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거기에 서식 파트에 보시면 %C라는 출력 서식과 그 다음에 %D라는 출력 서식, 그 다음에 %F라는 출력 서식, 마지막으로 %S라는 출력 서식이 있습니다. 다 소문자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출력 서식이 바로 캐릭터 문자를 출력하는 거, 다음에 데시말이라고 해서 인티저, 정수 형태를 출력하는 거, 다음에 플로트 형태의 실수 형태를 출력하는 거, 다음에 스트링이라고 해서 문자열을 출력하는 이 네 가지 서식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 서식을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릿수 지정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어떤 원하는 형태로의 출력을 좀 더 손쉽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언어의 출력 서식을 살짝 빌려왔는 형태 중에 한 가지고요. 얘네들을 요 네 가지 형태를 데이터들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예제를 만들어서 한번 출력해 봅시다. exam_03 세 번째 예제 만드시고요.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AR. 자, 하셨으면 우선 첫 번째 인티저 A라는 것은 100이라고 넣어두고요. 다음에 캐릭터 B라는 것은 A라고 넣어두고요. 다음에 플로트 C라는 것은 12.345 346 이러한 식으로 세 개의 데이터를 만들어 두었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1.5 버전부터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프린트 포맷이라고 해놓고 첫 번째 요 인티저라는 정수값은 D라는 데시말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데시말로 출력하겠습니다. 하셔서 A의 값은 %D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문자열을 꾸미셔도 됩니다. 콤마 찍고는 요 콤마 뒤에는 요 %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실 거냐면 A를 요 위치에 넣어주시게 되면 요 A가 자동적으로 무엇으로 인식하냐면 %D의 자리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에 들어있는 100이라는 값이 이 자리에 대신 세팅되어서 결과값이 출력되게 될 거고요. 두 번째, system.out.print format 하셔서 이번에는 B라는 것은 %C이기도 하고 또 %D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요거 찍고 나서 한 줄 개행시킬까요? 개행을 시킬 겁니다. 요것도 찍고 나서 한 줄 개행시킬 거고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B라는 것에 대해서 %C와 %D 두 가지로 다 나타내겠다. 다시 말하면 캐릭터는 문자로 표시도 가능하고 숫자로 표시도 가능하죠. 그래서 요 A라는 것을 문자 그 자체로 나타내려면 캐릭터, 다음에 숫자로 표시하려면 %D 이렇게 분류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라는 거 B 두 번을 적어주셔야 되겠죠. 왜 두 번을 적어주셔야 되냐면 얘 한 번은 요 첫 번째 거에 해당할 거고 두 번째 B는 요 두 번째 거에 해당해서 결과값이 나타나게 될 테니까요. 다음 세 번째로는 프린트 포맷 하셔서 C는 %F. 자, 여기에서는 책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소수점 이하를 좀 잘라서 반올림해서 처리하고 싶다 라고 하면 6.2F 이러한 식으로 적으실 수도 있습니다. 6.2F의 뜻은 전체 자리 길이수가 6자리. 다시 말하면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다섯 자리, 여섯 자리. 6자리로 나타나도록 하는데 최대 6자리요. 근데 소수점 이하 부분을 두 자리로 제한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럼 소수점 이하 두 자리로 제한하면 3, 4까지 나타나겠죠? 근데 뒤에가 6이기 때문에 반올림되어서 3, 5 이렇게 표시되도록 형태를 바꾸겠다 하는 이러한 숫자 값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수 부분에서 소수점 이하 정리할 때 이 방법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뒤에 C라는 데이터를 적어서 사용을 해볼 수 있고요. 마지막 문자열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스트링 D는 김승현 하셔서 적어두시고요. system.out.print format D는 %S입니다. 라고 적어두시면 D는 김승현입니다. 라는 식의 글자가 뜰 수 있도록 만들어지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를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테스트 해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A라는 문자가 출력되고 나서 %D로 출력하려고 하는데 이 캐릭터를 %D, 데시말로 출력을 하려면 당연히 형변환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티저로 형변환 시켜서 출력을 하는 거 요거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실수했었네요. 자, 그래서 인티저로 형변환 시켜서 출력을 시켜줘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A는 100입니다. 다음에 A는 65, 다음에 12.35, 35. 제가 조금 전에 반올림되어서 올라간다 그랬죠. 소수점 이하 두 자리로 제한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자리만 딱 나오네요. 다음에 김승현입니다. 라는 식의 서식을 사용해서 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C 언어를 사용하신 분들은 이러한 서식이 훨씬 더 편할 텐데요. 자바 개발자들한테는 사실은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왜? 이때까지 이러한 포맷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system.out.println에 thesame이라는 더하기라는 연산자를 사용해서 계속적으로 출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고요. 어떤 걸 사용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기본 출력 서식에서 일단 우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프린트 라인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 프린트 라인에서 항상 더하기라는 개념으로 데이터를 나열을 시키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도 하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제가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예제를 작성해 주시고요. 자, 네 번째 예제에서 public static void main. 자, 첫 번째, integer x는 12라고 적어두고요. integer y는 24라고 적어두도록 합시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system.out.println 이라고 해서 x 플러스 y라고 적게 되면 이것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x 플러스 y라고 하면 이게 나열이 될까요? 결과값이 1, 2, 2, 4 이러한 식으로 출력이 될까요? 아니면 두 개의 합이 계산되어서 36이라고 뜨게 될까요? 이것의 결과값은 무엇이라고 뜨게 되냐면 36이라고 뜨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thesame이라는 연산이 원래는 나열을 의미하죠. system.out.println에서 우리 이때까지 앞에서 계속 그랬었잖아요. 나열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이러한 게 바로 나열이죠. system.out.println x는 x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뜰까요? 이것이 뜨는 방법 대용은 x는 12 이렇게 뜰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요 글자랑 요 x라는 글자랑 나열이 되어버렸다. 이게 숫자지만 나열이 되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 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것의 원리는요. 두 개가 덧셈 연산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개가 연산이 가능하면 그것이 계산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문자열과 같은 경우는 연산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문자열과 덧셈이 되어버리면 항상 무엇이 되어버리냐면 나열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열되어서 데이터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system.out.println a 플러스 x 플러스 y.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의 결과값은 무엇일까요? 자, 일단 덧셈 연산자는요. 앞에서부터 뒤로 연산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라는 문자열과 x가 먼저 연산이 되겠죠. 그러면 a, x의 값이 얼마입니까? a 12. 다시 말하면 a12라는 문자열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A1, A12라는 문자열 더하기 24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당연히 A12, 24 이러한 식으로 전체 다 문자열로 나열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부터 뒤로 연산하면서 얘네 두 개가 묶여버리면 연산 시에 우선권이 높은 거 문자열은 그 어떤 연산자하고 섞여도 문자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문자열과 연산이 되어버리면 무조건 나열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반대로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x 플러스 y 플러스 a 이렇게 되면 결과값은 뭐가 될까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덧셈 연산은 앞에서부터 뒤로 된다 그랬죠? 이거 두 개 덧셈하면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36이 됩니다. 거기에서 문자열로 나열되니까 36a라고 하는 이러한 글자로 나열이 되게 되겠죠? 자, 그렇더라면 이번에는요. system.out.println x 플러스 a 플러스 y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경우는 당연히 앞에서부터 연산이 되니까 1, 2a 요까지가 문자열이 되어버리죠. 그 다음 또 24가 덧셈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1, 2a, 2, 4 이러한 식의 나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어떻게 연산이 되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문제가 틀려집니다. 잘 보시면 x 더하기 a 더하기 y 곱하기 2라는 식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틀려지죠. 왜? 덧셈 연산과 곱셈 연산 어느 게 우선순위가 높습니까? 당연히 우선순위 높은 것은 곱셈 연산이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5단원에서 연산자 우선순위 파트에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순위가 얘네가 높기 때문에 y에 2가 먼저 곱해집니다. 그러면 얘는 48이 되어버리겠죠. 48이 된 상태에서 이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연산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1, 2, a 48
이러한 식으로 결과값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자, 이번엔 조금 특이한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A라는 문자를 싱글 쿼테이션 마크 처리했습니다. 하고 나서 X 플러스 Y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 싱글 쿼테이션 마크 A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자료용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A라는 것이 싱글 쿼테이션 마크로 묶여 있으면 이거는 캐릭터 문자다. 다시 말하면 요 A는 이렇게 선언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캐릭터 G는 A 이렇게 선언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소문자 A가 ASCII 코드 값 얼마라고 외우셨습니까? 당연히 97이라고 외웠습니다. 65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문자 A가 65입니다. 소문자 A는 97입니다. 자, 97이라는 요 문자. 그럼 다시 말하면 캐릭터 문자는 제가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계산이 가능하면 숫자를 바뀌어버린다 그랬죠. 지금 보니까 덧셈인데 뒤에 게 숫자예요. 숫자가 뒤에 있으면 자기가 숫자기만 하면 계산이 가능하죠. 그렇더라면 얘는 숫자를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97 더하기 12 하게 되면 109 거기에다가 24를 더하면요 133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숫자가 다 바뀌어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위치에 있던 x 다음에 있든 y 다음에 있든 결과값은 항상 133이라는 결과값을 나타내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x 플러스 y 플러스 a 이렇게 한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 133이라는 결과값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가서요. system.out.println a 플러스 b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러한 경우에는 둘 다 숫자로서 사용이 가능하고 덧셈 연산이 있을 때 둘 다 계산이 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 덧셈해 보시면 당연히 131이라는 131은 아니죠. 97 더하기 98 97 더하기 98 하게 되면 이거는 195가 되네요. 195라는 이러한 숫자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system.out.println에서 덧셈 연산이 주는 의미, 물론 다른 연산자가 섞여 있을 때 이거 아무 연산자나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덧셈 연산보다 우선순위가 큰 것들만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만약에 마이너스를 적겠다 라고 해서 여기 마이너스를 딱 적어놨어요. 이러면 에러 돼버립니다. 지금 빨간 줄 뜨는 거 보셨죠? 덧셈하고 뺄셈은 우선순위가 동등하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뒤로 계산됩니다. 그러다 보면 문자열 되어버렸죠? 여기까지도 또 문자열 되어버렸죠? 문자열에서 숫자 2를 뺄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적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요. 이럴 경우에는 또 나중에 연산자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괄호라는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처리를 또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뭐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처리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system.out.println 하셔서 더블 코테이션 마크 플러스 a 더하기 x 이러면 결과값이 뭐가 될까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요. 자, 조금 전에 얘가 문자열로 여기서는 문자열로 나열될 때 a라는 문자가 그대로 표시가 되었죠. 그럼 싱글 코테이션 마크는 계산이 가능하면 숫자로 바뀐다 그랬죠. 그렇다면 캐릭터 문자는 계산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이 불가능하면 문자 자체로 남아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더블 코테이션 마크 두 개를 연속해서 썼다는 것은 내용보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연속해서 썼다는 것은 요 뒤에 나오는 것들을 문자열로 바꾸겠다. 그 의미가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랑 섞여버리면 얘는 계산이 불가능할 때는 a라는 그 자체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결과값은 a97 요러한 a12 요러한 식으로 데이터가 출력이 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이 맞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실행을 시켜서 아래쪽과 결과값을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당겨서 올려보시면 여기에 적혀있는 결과값이 다거든요. 자,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자, 첫 번째, 여기에 보시면 제일 위에 x는 12 나와있죠. 다음에 36, a1224, 36a, 12a24, 다음에 12a48, 다음에 133, 133, 195, A12 이러한 식으로 결과값이 우리가 예상했던 그 내용의 결과값하고 똑같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요 사이에서 덧셈이라는 연산을 사용할 때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께서 기본 출력 처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으로 넘어가죠.